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에서 생존 전략을 배운다. 북새통 TV의 최병철입니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위기 상황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혜를 책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어선 기업들을 꼽으라고 하면 애플,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MS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위상은 세계 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애플의 경영진들이 최근에 애플의 경영 비밀 15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오늘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한다고 치면 또 지금 그 중에서 우리 자기 여건이나 환경에 좀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를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의 리스트가 지금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1위는 월마트죠. 그리고 11위에 지금 애플이 링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1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보면 19년도 버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에서 이 회사가 하는 회사인지. 11위 하는 회사가 대략 2650억 불 정도 되는 매출액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렇고, 여기 보시면 프라핏 체인지가 23.1% 정도 증가되어진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종사자 수를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종사자 수를 여기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 약 13만 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우리 삼성전자는 약 30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210억 불 정도의 매출액,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5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이 프라핏 자체가 비율로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9.1% 증가했는 반면에 애플이 23.1%가 올라갔다, 뭐 이런 내용이고, 눈여겨서 한번 볼 일은 이 월마트 같은 회사들의 이 프라핏이 30% 가까이 이렇게 하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 지금 아마 이 아마존닷컴이 여기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을 한번 보여봐 드리면 이 이익 자체가 이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증가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온라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이렇게 몰락해 가고 있다라고 해도 될 만큼의 상황들이다. 이런 정도로 요약해 드리는데, 여기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경영의 비밀 한 15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애플 경영의 비밀 첫 번째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관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지금 현재 애플의 CEO죠. 팀 쿡을 이 애플로 데리고 오려고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애플은 사실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이성적으로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계산이 들었지만, 직관은 나도 모르게 왠지 끌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감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날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의 CEO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에 지금 CDO라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죠. 그 사람이 바로 조니 아이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직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이 아이폰 X 10이죠. 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이 안면 인식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할까 하다가도 결국 이거는 성공할 것이다라고는 자기 나름의 어떤 직관, 그것을 믿고 했더니 결국에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고요. 여기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파트너를 찾아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쿡이 이 캐피탈리스트들, 그러니까 자본을 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출구 전략에 대한 계획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는 기본 대화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쩍 일어나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는 진행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불편함을 가져올 것이다.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떠한 이로움이나 편리함에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민정책입니다. 이민정책이 굉장히 옹호적이죠, 애플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인력의 충원, 이것이 가져오는 한계성이 있다 해서 외국에서 그 이민 들어온 사람들이 그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했다 때문에 이제 이민 정책이 옹호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직관을 믿어라,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파트너십을 맺어라, 그리고 지금 당장의 이 주어진 환경 공간 속에서의 인재 영입보다는 다양하고 넓은 범위 내에서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우리끼리 앉아서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봐야 답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속된 말로 머리 짜봐야 똥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곧잘 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배울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경영의 비밀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고가 되려고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최초라고 하는 것을 퍼스트 무버라고 부르죠. 퍼스트 무버. 그런데 퍼스트 무버는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리스크가 크고 이렇죠.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경영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데, 아직도 요즘 이제 이렇게 퍼스트 무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가 왜 우리나라는 탄생하지 않느냐라고 자꾸 한탄하는 경우가 많은데, 퍼스트 무버가 가지는 리스크를 사회적 시스템으로 안아줘야 합니다.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퍼스트 무버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패자 부활전을 둔다거나 한번 네 마음껏 해봐,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준다면 누구라도 최초의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구비되어져 있지 않죠.
하물며 미국 같은 회사도 지금 최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고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최초가 되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보다는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제품 사용 경험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게 만들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 것이 아니라 가장 좋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쿡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플의 제품 디자인은 무조건 1등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결과물에 대한 고민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꼭 새겨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하시면, 최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고가 되려고 해라. 지금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을 발굴해야 한다라는 강박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한계에 도달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또 다른 것을 최초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어떤 분야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융합적 사고라고 부르죠. 강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세 번째, 애플 경영의 노하우, 비밀.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선택할 때는 무자비해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택을 할 때는 무자비해져라. 이 쿡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전임 CEO였던 스티브 잡스에게 내가 배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초기 단계에서는 몰아치듯이 어떤 일에 승부를 거는 이것들을 한 가지 내가 배웠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이 아마존닷컴이 가져가는 전략 중에 플라이휠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처음에 돌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한번 돌려놓으면 그 원심력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블랙홀처럼 주변 산업들을 흡수해버리는, 이 상황까지 갈 때까지는 무자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월마트가 아니라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나 또는 빌 게이츠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도 두 사람에게 공이 물었죠. 당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써봐라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썼죠? 바로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둘이 똑같이 썼습니다. 집중. 그러면서 결국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능해지죠? 그것은 단순할 때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엔 거기서 뭔가 승부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아치듯이 무자비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애플의 임원진들이 경영의 노하우, 경영의 비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애플 경영의 비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려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중에서 한번 접목해 볼 만한 내용들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였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봐 드린다면, 첫 번째는 직관, 두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파트너십을 맺어라. 지금 당장 아쉽고 어렵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일이 꼬여지고 그것을 해결하다 보면 세월 다 가버리는 일들이 곧잘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에서의 지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재 영입의 풀을 굳이 내가 아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조금 더 이질적인 사람들도 흡수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최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고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선택을 한번 했으면 몰아치듯이 무자비하게 몰아붙여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애플이 가지는 경영의 비밀 세 가지였다 라고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잘 이겨내시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지혜들 배우시면 좋겠다. 저도 오늘 이 내용들 중에서 특히나 최초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고가 되려고 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를 찍어도 여기에 사실 전문가를 붙여서 편집하고 자막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뭐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떤 것 하나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